인생을 바꾸는 책 이야기 마음의 서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의 비밀에 관해 저술한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자기 개발 분야의 베스트셀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스는 에디슨을 알지 못했고 기차표를 살 돈도 없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열망은 그를 수화물칸에 태웠다. 에디슨 연구소에 도착한 그는 동업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불황자 같은 외모였지만 눈빛엔 불타는 결심이 있었다. 에디슨은 그 눈빛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았다. 그는 이 청년이 언젠가 목표를 이룰 사람임을 직감했다. 반스는 낮은 월급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매일을 준비했다. 겉보기엔 변화가 없어도 그의 마음속엔 불이 타고 있었다. 기회는 뜻밖의 모습으로 왔다. 녹음기 판매에 실패한 제품. 그 누구도 팔지 못한 기기였다. 그러나 반스는 달랐다. 그는 이건 내 기회라 믿었고 두려움 없이 나섰다. 그의 확신은 사람들을 움직였고 매출은 폭발적으로 올랐다. 에디슨은 감탄하며 계약을 맺었다. 에디슨이 만들고 반스가 판다. 그의 생각이 현실이 되었고 꿈이 돈이 되었다. 그는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생각으로 부를 창조했다. 그의 성공은 한 가지 신념에서 출발했다. 생각은 실체다. 생각이 열망과 결합하면 현실을 바꾼다. 그것이 부의 법칙이다. 다비는 금맥에서 단 1m를 남기고 포기했다. 금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되었고 그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배웠다. 포기는 가장 비싼 실수라는 걸. 그 뒤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보험 영업인이 된 그는 거절이 나올 때마다 말했다. 이번엔 1m 더 파겠다. 그 끈기가 그를 100만 달러의 사나이로 만들었다. 또 다른 교훈은 50센트 소녀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흑인 소장농의 딸로 삼촌에게 돈을 요구했다. 거절과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엄마가 50센트 받아야 해요. 그 순간 삼촌은 패배했다. 그녀는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의 강렬한 의지 앞에서 권력은 무너졌다. 다비는 그 아이를 보며 깨달았다. 끈기와 확신은 신분과 힘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는 그 교훈으로 평생의 성공 습관을 세웠다. 헨리 포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8개의 실린더를 하나의 엔진에 넣겠다고 명령했다. 기술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라. 결국 그들은 해냈다. 그의 믿음은 기술보다 강했고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 모든 위대한 성공은 불타는 열망에서 시작된다. 막연한 소원은 바람에 흩어진다. 그러나 배수진을 친 결심은 불가능을 태워버린다. 퇴로를 끊고 목표만 바라볼 때 에너지가 집중된다. 시카고 대화제 후 잿더미 앞에 선 상인이 말했다. 여기 세계 최고의 상점을 짓겠다. 그는 실제로 그 자리에 마셜필드 백화를 세웠다. 열망은 현실의 설계도다. 말이 곧 운명이 된다. 부를 이루는 6단계가 있다. 첫째, 정확한 금액을 정하라. 막연함은 약하다. 둘째, 그 대가로 무엇을 내줄지 정하라. 희생은 필수다. 셋째, 기한을 정하라. 시간은 열망을 구체화한다. 넷째, 즉시 행동하라. 준비되길 기다리지 말라. 다섯째, 선언문을 써라. 글은 마음을 굳건하게 만든다. 여섯째, 매일 2번 큰 소리로 읽어라. 이미 가진 듯 느끼며 믿음으로 반복하라. 믿음은 부의 씨앗이다. 의심은 가난의 근원이다. 세상은 몽상가를 비웃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 보상한다. 에디슨, 포드, 라이트 형제, 마르코니 모두 믿음의 몽상가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세상은 그들을 통해 바뀌었다. 기회는 불운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보지 못하는 자는 잃지만 믿는 자는 잡는다. 저자의 아들은 귀 없이 태어났다.
의사는 평생 듣지 못할 거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믿었다. 들을 수 있다. 방법은 반드시 있다. 그는 매일 아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아들은 추궁기의 진동을 느꼈다. 소리를 볼 수 없던 아이가 치아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골전도라는 원리였다. 그날부터 희망이 현실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정상인보다 특별하다. 아이는 자립심을 키우고 신문을 팔아 스스로 돈을 벌었다. 장애는 약점이 아니라 사명으로 변했다. 시간이 흘러 보청기를 통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는 기쁨에 겨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내 목소리가 들려요. 그 순간 기적이 완성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세상과 나누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보청기 회사를 돕고 청각장애인 지원 사업을 이끌었다. 열망이 자연의 벽을 넘어 세상을 바꾼 것이다. 열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지배하는 힘이다. 믿음이 없는 열망은 공상이고 행동이 없는 믿음은 환상이다. 그러나 확신과 끈기가 결합된 생각은 기적이 된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생각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며 습관이 운명이 된다. 반스의 생각은 에디슨과의 동업으로, 다비의 끈기는 실패 뒤의 성공으로, 아들의 열망은 장애를 사명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생각은 실체다. 믿음은 힘이다. 열망은 현실을 만든다. 신념은 마음의 가장 강력한 연금술사다. 신념이 생각과 결합하면 잠재의식은 그 신호를 감지하고 보이지 않는 지성에게로 그 진동을 전송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도 같은 이치다. 신념과 사랑과 성적 에너지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다. 이 세 감정이 하나로 섞이면 생각은 영혼의 영역에 닿는다. 그때 생각은 형태를 갖추고 현실이 된다. 신념은 인간의 정신을 무한한 힘과 연결시킨다. 신념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 만들어내는 진동이며 잠재의식이 이해하는 언어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부정적인 믿음은 불운을 현실로 만들고 긍정적인 믿음은 행운을 끌어온다. 생각은 감정과 결합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신념은 자기암시를 통해 개발된다.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잠재의식에 심겨진다. 거짓이라도 반복하면 진실로 느껴지고 그 진실은 행동이 되고 결국 현실이 된다. 신념은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근원이다. 신념은 실패를 치유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기도가 힘을 갖는 것도 신념이 함께할 때다. 신념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을 무한한 지성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달이다. 인간은 신념을 가질 때만 우주의 지성을 이용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감정을 통해 작동한다. 감정이 실린 생각만이 그 문을 통과한다. 의심과 두려움은 그 문을 닫고 사랑과 확신은 그 문을 연다. 자기암시는 그 문을 여는 열쇠다. 그것은 의식과 잠재의식을 연결하는 통로다.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잠재의식의 언어로 바뀐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을 수없이 되뇌면 잠재의식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자기암시는 감정이 동반될 때만 작동한다. 무표정한 암시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나 확신과 열정이 담긴 암시는 잠재의식의 깊은 층을 움직인다.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그 생각은 잠재의식의 명령이 된다.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현실로 만든다. 그것이 신념이 만들어내는 법칙이다. 신념을 키우려면 매일 자기암시를 연습해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적고 큰 소리로 반복하라. 그때 이미 이루어진 듯한 기분으로 말하라.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감정은 생각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감정 없는 생각은 죽은 씨앗이다. 감정이 실린 생각은 강한 자성을 띠어 비슷한 생각들을 끌어당긴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운 일이 생기고 확신을 품으면 기회가 찾아온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보내는 진동에만 반응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한다. 난 운이 없어, 난 실패자야. 이런 말들이 잠재의식에 입력되면 그 믿음은 현실로 드러난다. 반대로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은 잠재의식의 방향을 바꾼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간다. 신념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신념은 반복을 통해 단단해진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은 점점 현실의 틀을 바꿔나간다. 그것이 자기 암시의 힘이다. 잠재의식은 주어진 명령을 실행하는 충실한 하인이다. 그는 명령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받은 대로 현실을 만든다. 따라서 무엇을 믿을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두려움인가, 신념인가, 부정인가, 확신인가,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신념은 연습으로 완성된다. 감정을 실어 믿음을 반복할수록 잠재의식은 그 믿음을 체화한다. 그리고 결국 세상은 그 믿음을 증명해준다. 자신감은 신념의 첫걸음이다. 자신감을 키우는 공식은 단순하다. 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을 매일 확신에 차서 외쳐라. 내 생각은 현실이 된다. 이 믿음을 반복해서 새겨라.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선언이다. 잠재의식은 감정의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사랑과 확신의 에너지는 성장으로 이어지고 두려움과 의심은 파괴로 이어진다. 생각의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움직인다. 간디는 신념 하나로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에게는 군대도 무기도 없었지만 그의 믿음은 수억 명의 마음을 바꾸었다. 모든 위대한 업적의 밑바탕에는 신념이 있다. 예수의 가르침도 간디의 비폭력도 그 근원은 믿음이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은 흔들리고 사라진다. 신념은 현실을 창조한다. 상상 속의 이미지는 신념을 만나 현실이 된다. 믿음이 없는 열망은 공허하고 확신이 있는 열망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신념은 마음의 근육이다. 반복할수록 단단해지고 의심할수록 약해진다. 결국 신념은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열망은 씨앗이고 신념은 햇빛이다. 자기 암시는 물이다. 그 세 가지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은 반드시 자라난다. 부정적인 감정은 그 씨앗을 말려 죽인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긍정의 감정을 선택하라. 신념은 강요가 아니라 훈련이다. 그리고 훈련은 반복에서 시작된다. 신념을 가진 자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다. 그는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된다. 신념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된다. 모든 성공은 마음속에서 태어난다. 열망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결과가 된다. 이 단순한 순환이 인생의 법칙이다. 의심은 이 흐름을 끊고 신념은 그 흐름을 완성한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 신념은 당신 안의 불이다. 한 번 붙으면 세상을 비춘다. 그러나 꺼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그 불을 지키는 일, 그것이 인생이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만큼 성장한다.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세상을 통해 증명된다. 당신의 신념이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그 신념은 당신의 말에서 시작된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 한 점원이 낡은 주전자를 샀다. 그 안에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한 사람의 상상력이 담겨 있었다. 그 주전자는 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천 개의 일자리와 도시의 번영을 이끌었다. 그 주전자 속에서 탄생한 아이디어는 단 하나의 생각이 얼마나 큰 불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동화가 아니라 실제 세상을 바꾼 한 사람의 상상력의 기록이었다. 그 음료는 코카콜라였다. 그것은 단지 맛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가진 상상력의 결정체였다. 상상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세상을 움직인다. 아사 캔들러가 비밀 제조법에 더한 것은 상상력과 믿음이었다. 그 신비한 재료가 세계 최대의 음료 제국을 만들어냈다. 이 아이디어는 손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고 그 영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산업을 일으키고 도시를 번영시키며 젊은이에게 꿈을 주었다. 코카콜라의 비밀은 한 병의 음료가 아닌 상상력의 결과였다. 생각은 실체이며 그 실행의 무대는 세상 전체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건솔러스는 젊은 목회자였다. 그는 젊은이들이 실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학을 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필요한 돈은 $1,000,000였다. 그는 매일 그 생각만 했다. 잠들 때도 깰 때도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2년 동안 고민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일주일 안에 $1,000,000를 마련하겠다. 어떻게 구할지는 몰랐지만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결심만은 확고했다. 그 순간 그는 전에 없던 확신을 느꼈다. 돈은 이미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설교를 준비했다. 내게 $1,000,000가 있다면. 그 설교는 준비가 아닌 믿음의 표현이었다. 설교를 마치자 한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목사님,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1,000,000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대학을 세웠다. 그 학교는 지금의 일리노이 공대, 아머 공과대학으로 성장했다. 건솔러스는 결심한 지 36시간 만에 목표를 현실로 만들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했다. 명확한 목표, 확고한 결심, 그리고 신념, 그 모든 것이 현실을 바꾼 것이다. 부는 단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분명한 계획과 열망이 결합될 때 생겨난다. 그저 성실하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생각은 실체이고 그 실체를 움직이는 것은 상상력이다. 아이디어에는 가격이 없다. 그 가치를 정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다. 평범한 생각도 상상력을 만나면 금이 된다. 상상력은 모든 부의 원천이다. 앤드루 카네기는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을 곁에 두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할 상상력 있는 사람들을 신뢰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거부할 수 없는 부자로 만들었다. 멋진 우연은 존재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이디어는 불씨이고 그 불씨를 지키는 것은 의지다. 나에게도 우연이 있었다. 앤드루 카네기를 만난 것이었다. 그 만남에서 성공 철학의 씨앗이 뿌려졌다. 나는 그 아이디어를 25년 동안 키웠다. 그것이 오늘의 성공 철학이 되었다. 아이디어는 처음엔 내가 키웠지만 결국 나를 이끌었다. 이것이 생각의 힘이다. 모든 부는 열망에서 시작된다. 이 열망은 상상력의 공장에서 형태를 얻는다.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현실이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계획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계획이 실패했다면 다른 계획으로 다시 시작하라. 실패는 일시적이다. 끈기와 수정만이 영원한 도전이다. 에디슨은 10,000번의 실패를 거듭해 전구를 완성했다. 포드는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계획을 바꾸지 않고 나아갔다. 끈기는 강철을 단단하게 하는 탄소와 같다. 끈기는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리더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리더십은 강압이 아니라 공감이다. 과거의 세계는 명령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협력으로 움직인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리더를 요구한다. 부를 이루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단을 내리고 실패를 수정하고 다시 나아간다.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유부단함은 결단력의 적이다. 결단은 생각의 날개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그 단호한 결단에서 시작되었듯이 모든 위대한 성공도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된다. 사무엘 애덤스는 협박 앞에서도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결단이 자유의 불씨가 되었다. 리처드 헨리리와 토머스 제퍼슨의 용기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들의 조력 집단은 열망과 결단, 신념과 끈기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결심이 한 나라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결단이 곧 자유였다. 결단이 곧 부였다. 그리고 결단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끈기란 보이지 않는 인도자와 같다. 한 번의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시험이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브라보, 내가 해냈다. 페니 허스트는 36번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나아가 결국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녀를 움직인 것은 재능이 아니라 끈기였다. 끈기는 천재를 이기고 끈기는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끈기는 모든 부의 문을 연다. 생각은 에너지다. 그것도 극도로 빠른 진동으로 움직이는 순수한 에너지다. 감정이 섞이면 그 진동은 수백 배로 높아진다. 그리고 이 생각은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이동한다. 감정이 깊을수록 생각의 진동은 강력해진다. 특히 인간의 모든 감정 중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것은 성적 에너지다. 이 성 에너지가 전환되면 뇌의 진동은 더욱 높아진다. 그때 인간의 창의적 상상력은 폭발적으로 열린다. 외부의 아이디어를 더 잘 포착하고 스스로의 생각도 정교해진다. 그 결과 잠재의식이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신의 송출 원리다. 생각은 감정과 결합해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잠재의식은 뇌의 송신소이자 세상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에너지의 관문이다. 창의적 상상력은 수신장치다. 우주의 사고 주파수를 감지해 우리의 생각으로 끌어오는 안테나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인간은 정신의 방송국이 된다. 이 방송국을 움직이는 도구가 바로 자기암시다. 열망은 그 모든 과정의 시동장치다. 열망이 감정을 깨우고 감정이 생각을 움직이며 그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대공황의 시대는 인간에게 무형의 에너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에만 의존했다. 하지만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돌아간다. 중력도, 바람도, 전기도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인류는 아직 중력의 원인을 모른다.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도 전기의 근원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존재하고 작동한다. 땅을 비옥하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힘은 생각이다. 인간의 뇌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조율기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중심이다. 시카고 대학의 헤릭 박사는 말했다. 인간의 대뇌피질에는 무려 14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그 복잡성은 천문학의 숫자보다 경이롭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단지 육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세포들의 연결망은 다른 차원의 힘과도 교신하기 위한 통로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뇌가 단순히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라
무한지성과 연결되는 회로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생각은 우주와 연결된 전파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연구는 듀크 대학의 라인 박사 실험을 다뤘다. 그들은 텔레파시와 투시력을 검증하기 위해 10만 번이 넘는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참가자 다수가 상자 안의 카드를 맞췄다. 그 확률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그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의 생각을 감지했다. 이 능력은 감각기관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텔레파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정신 에너지의 교류일 가능성이 높다. 집중과 신념이 그 능력을 강화시킨다. 라인 박사는 결론 내렸다. 텔레파시와 투시력은 같은 능력이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일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일은 같은 힘에서 나온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묻는다. 정신의 힘이 물질보다 약한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인가? 그 후 나는 내 동료 2명과 함께 이 정신 자극의 법칙을 실험했다. 우리는 매일 회의 탁자에 앉아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집중했다. 생각이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통찰을 얻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지성과의 대화였다. 우리는 이 과정을 조력 집단이라 불렀다. 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그 에너지는 한 사람의 한계를 초월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다. 정신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 힘은 현실을 움직인다. 다음 원칙은 육감이다. 육감은 인간의 의식과 무한 지성을 잇는 달이다.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신비한 감각이다. 그리고 모든 성공 원리의 정점이다. 육감은 잠재의식의 일부이며 아이디어를 번쩍 떠오르게 하는 통로다. 그것은 인간 정신이 보편적 지성에 닿는 순간이다. 육감은 신비하지만 결코 초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 법칙이다. 보이지 않는 전기처럼 육감 또한 분명한 법칙 속에서 작동한다. 단지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할 뿐이다. 나는 밤마다 상상 속의 조언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에머슨, 링컨, 에디슨, 카네기, 포드, 나폴레옹, 그들은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들과의 회의는 내 성격을 바꾸고 사고를 넓혔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성격과 결단을 흉내냈다. 에디슨은 내 오른편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생각은 전류다. 그것을 흐르게 하라. 링컨은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젊은이, 역경은 용기의 훈련장이네. 그의 말은 내 평생의 신념이 되었다. 페이는 자유의 언어를 가르쳤고 버뱅크는 자연의 조화 속에서 창조의 원리를 보여줬다. 나폴레옹은 결단의 힘을 일깨워줬다. 그들과의 회의는 상상 속이었지만 그 결과는 현실이었다. 어느 날 나는 이 회의를 중단했다.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6개월 후 꿈속에서 링컨이 나타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곧 자네의 도움이 필요할 걸세. 믿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게나. 그게 자네의 사명이네. 그날 이후 나는 회의를 재개했다. 그들은 나의 정신적 스승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지혜를 내 삶에 녹였다. 그 만남은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된다. 육감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무한 지성과 인간 정신의 만남이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신념이다. 믿음이 열리면 우주는 응답한다. 이제야 말할 용기를 낸다. 나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숨겨왔다. 누군가 오해할까 두려웠고 내 경험이 미친 듯 보일까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솔직해질 용기가 생긴다. 그것이 나이 든다는 것의 선물이다. 내가 경험한 회의는 실제가 아닌 상상 속의 회의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영광스러운 모험을 했다. 위대함이란 무엇인지 깨달았고 두려움 없이 창의적으로 시도할 용기를 얻었다.
인간의 뇌 어딘가에는 우리가 예감이라 부르는 신비한 수신기가 있다. 그것은 육감이라 불리며 물리적 감각을 넘어 정보를 받아들인다. 심장이 빨리 뛰고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육감은 가장 강하게 깨어난다. 위기의 찰나 우리는 직감적으로 움직인다. 그 순간의 감각이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나의 위대한 영감들은 모두 이 육감을 통해 들어왔다. 나는 상상 속 조언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빛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 회의의 목적은 단순했다. 내가 바라는 인격적 자질을 잠재의식에 심기 위한 자기 암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회의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 나는 실제 문제를 들고 상상 속 조언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들은 언제나 놀라운 답을 주었다. 물론 나는 현실의 판단도 잊지 않았다. 이 주제는 낯설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육감을 이해하고 사용했다. 헨리 포드는 그 직관으로 제국을 세웠고 에디슨은 새로운 발명을 통해 세상에 없던 소리를 들려주었다. 나폴레옹과 잔 다르크, 공자와 예수 또한 육감의 힘을 빌린 리더였다. 육감은 노력으로 얻게 되는 능력이 아니다. 그 힘은 인생의 다른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할 때 서서히 깨어난다. 대부분은 50세가 되어야 그 감각을 이해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육감은 영적 성숙과 깊은 사색 속에서 자란다. 명상과 자기 성찰을 거쳐야 비로소 그 문이 열린다. 설령 지금 이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육감은 단순히 불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다. 진정한 성공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그 끝은 자기 이해와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길을 잇는 다리가 바로 육감이다. 육감을 이해하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고 행복과 평화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이 책을 여러 번 읽을수록 정신은 점점 더 고양된다. 읽을 때마다 더 높은 깨달음에 닿을 것이다. 그 경험이 반복될수록 상상력은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은 점점 사라진다. 결국 우리는 그 무언가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위대한 인물들이 느꼈던 정신의 원동력, 그 신비한 에너지를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 답은 세 가지였다. 우유부단함, 의심, 두려움. 이 세 가지가 마음에 뿌리 내리면 육감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생기면 나머지도 따라온다. 우유부단함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두려움을 낳는다. 그리고 두려움은 모든 가능성을 막는다. 가장 무서운 적은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것은 상상력을 죽이고 자립심을 빼앗으며 끈기를 무너뜨린다. 빈곤은 부정적인 마음의 그림자다. 가난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다. 가난을 피하려면 먼저 부의 생각을 품어야 한다. 부는 마음의 상태다. 그 마음을 제어하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도 강력하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의 상상력을 묶어둔다. 비판을 두려워하면 개성을 잃는다. 진정한 리더는 남의 판단보다 자신의 믿음을 따른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몸을 실제로 병들게 한다. 생각이 신체를 지배한다. 두려움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긍정은 회복을 부른다.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장 인간적인 두려움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신뢰다.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노년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의 시기를 약점으로 만든다. 그러나 나이는 약점이 아니다. 경험과 이해의 완성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오래된 공포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변화일 뿐이다. 에너지와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걱정은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이다. 걱정은 마음을 마비시키고 결단을 늦추어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단으로 걱정을 이길 수 있다. 결심은 해독제다. 그 어떤 두려움도 결심을 이길 수 없다. 사형을 앞둔 한 남자는 말했다.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의 결심이 평화를 준 것이다. 육체의 죽음조차 결심으로 이길 수 있다면 삶의 어려움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 두려움을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단과 믿음이다. 모든 생각은 현실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를 낳고 긍정적인 생각은 성공을 끌어온다. 헨리 포드는 믿음을 선택했다. 불가능하다는 말에 웃으며 말했다. 나는 가능성을 만든다. 그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달리게 했다. 에디슨은 불가능을 믿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현실을 창조했다. 그들은 부정적인 암시에 귀를 닫고 자신의 생각만을 따랐다. 생각은 창조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당신의 운명도 바뀐다. 변명은 실패의 언어다. 만약 그랬더라면이라는 말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진짜 성공은 변명이 아니라 실천이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문을 여는 힘이다. 그 열쇠의 이름은 생각하는 힘이다. 생각은 곧 창조이고 당신이 믿는 대로 세상은 변한다. 지금까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음의 서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